옛날 옛적 한반도에서는 호랑이가 갓을 쓰고 담배 피우던 시절 하와이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서로 다른 부족이 여러 섬에 흩어져 살던 시절 한 명의 전설적인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카메하메하 왕 1세입니다. 1795년 카메하메하 대왕은 용맹한 전쟁 끝에 오아후를 포함한 대부분의 섬들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1810년 마지막으로 카우아이 섬의 왕이 항복하면서 하와이 제국이 완성됩니다. 그의 통치 아래 호놀룰루 항구는 무역 중심지로 급성장합니다. 고래잡이 선박, 모피상, 무역선들이 드나들며 유럽과 아시아 문물이 들어오게 되었죠. 하와이 왕국은 당시 강대국들과의 외교에 매우 능했습니다. 특히 영국, 프랑스, 미국과의 균형 외교를 통해 독립국으로 인정받으려 애썼습니다. 1824년 하와이 왕족들이 영국을 직접 방문해 조지 4세 국왕을 아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여행 중 국왕 카메하메하 2세와 왕비가 홍역에 걸려 런던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때 하와이와 영국의 외교 관계가 깊어졌고 오늘날 호놀룰루에는 카와이하오 교회라는 유럽식 건물도 남아 있습니다. 1820년부터 미국 선교사들이 하와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와이 사람들은 문자, 교육, 기독교, 서양식 의복과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상인들과 사탕수수 농장주들이 들어와 하와이 경제를 점점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하와이의 왕권을 위협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왕 릴리오칼란이 여왕은 하와이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왕권을 회복하려는 새 헌법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미국 상인들과 백인 농장주들은 이를 두려워했고 결국 미국 해군의 지원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1893년 여왕은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평화적으로 왕궁을 떠났고 하와이 왕국은 미국계 임시정부에 의해 폐위됩니다. 하와이를 무력으로 병합한 미국은 1898년 스페인 미국 전쟁을 계기로 태평양의 전략기지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하와이를 공식적으로 미국령으로 편입시킵니다. 그리고 1959년 하와이는 미국의 50번째 주가 됩니다. 이때까지도 호놀룰루는 행정 중심지이자 무역 중심지로 성장해왔죠. 1941년 호놀룰루 인근 진주만에 일본이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고 호놀룰루는 미국 태평양 함대의 거점으로 급격히 군사도시로 바뀌죠. 이 시기 이후 하와이는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전략적 지역이 되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다시 평화로운 관광지로 변신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부터 전 세계의 여행객들은 하와이를 낙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호놀룰루의 와이키키 해변은 개발이 집중되며 고급 호텔과 리조트, 서핑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났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도 하와이를 배경으로 영화에 출연하고 대통령들도 휴가를 보내며 하와이는 세계적인 여행지가 됩니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20세기 초 중반까지 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해외 관광지는 쿠바, 큐바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관심이 하와이로 옮겨가게 된 배경에는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아래에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큐바로 허니문과 미국 사람들이 큐바 여행을 주로 하다 하와이가 미국인의 낙원이 되었습니다. 한때 미국의 뒷마당이었던 쿠바가 미국과의 외교 분쟁으로 등을 돌리자 1900년대 초 미국인들은 큐베에서 하와이로 대거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큐바는 미국 사람들의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저렴한 물가와 휴양과 도박, 럼주, 음악의 천국이었습니다. 아바나는 뉴욕, 마이애미 부유층이 짧은 비행으로 도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열대 낙원이었죠. 특히 금주법 1920에서 1933 시대에는 술을 마시기 위해 쿠바로 몰려간
미국 관광객들로 대성황을 이룹니다. 그곳에는 고급 카지노, 라틴 음악 공연, 미국 자본이 투자한 호텔들이 줄지어 있었고 미국 영화 배우, 정치인, 작가들도 즐겨 찾는 사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쿠바 혁명과 미국인의 발길이 끊기다 하지만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쿠바 정부는 미국 자본을 몰수하고 미국은 이에 반발해 국교를 단절하고 여행도 금지시켜버리죠. 그렇게 쿠바는 더 이상 미국인의 낙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미국인들은 대체 여행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딱 들어맞은 곳이 바로 하와이였습니다. 1959년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로 편입되며 해외가 아닌 미국 안의 이국적인 낙원으로 급부상합니다. 미국 본토에서 비행기로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고 여권도 필요 없으며 영어가 통하고 미국 달러가 통용되죠. 영화와 미디어가 만든 하와이의 환상. 1960부터 70년대에 들어서며 하와이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블루 하와이 같은 영화가 히트를 치면서 미국인들이 하와이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 5 같은 TV 드라마를 통해 로맨틱한 휴양지의 이미지로 각인됩니다. 이때부터 하와이는 허니문 여행지, 신혼부부의 천국이 되게 되었습니다. 연중 내내 따뜻한 바다와 야자수가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하죠. 쿠바는 점점 더 폐쇄적이 되었고 미국인의 접근은 어려워졌습니다. 반대로 하와이는 미국 시민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법적 자유와 안전함이 있었고 세계 최대의 관광 기반 시설을 갖춘 호놀룰루와 와이키키 비치를 중심으로 관광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하와이는 더 이상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하와이 사람들은 양조의 유산과 문화를 소중히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수관광 국뽕 가이드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호놀룰루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서 한국 현대사와도 깊은 인연을 가진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하와이와 이승만의 인연은 젊은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1904년 이승만은 하와이의 한인 이민자 사회를 방문한 뒤 하와이의 중요성을 깨닫고 1505년부터 오아후 섬 호놀룰루에 한인 기독학원과 한인 감리교회를 세우며 독립운동의 기지로 삼습니다. 그는 하와이에서 한인 청년들에게 영어와 정치 교육을 가르치며 미래의 독립운동 인재들을 양성하려 했습니다. 이때부터 하와이 한인들은 이승만에게 정치적 후원자이자 동지로 남게 되죠. 1960년 4월 19혁명 이후 그는 다시 하와이로 돌아옵니다. 1960년 학생들과 시민들이 주도한 4월 19혁명으로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대규모 시위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 그는 피해 보복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출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마지막 망명지는 바로 하와이 호놀룰루였습니다. 익숙했던 장소, 평생의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던 곳, 한인들과 교류가 있었던 따뜻한 섬, 이 모든 이유로 그는 다시 하와이로 돌아와 은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와이키키 해변 근처 그가 거주했던 집 이승만 대통령은 호놀룰루 카이무키 지역에 위치한 조용한 주택계에서 마지막 아내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가 살던 집은 오늘날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거처로 역사적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승만의 생애를 되새기며 하와이의 또 다른 얼굴, 한민족의 흔적을 느낄 수 있죠. 이승만은 1965년 7월 1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한국에 돌아가기를 소망했다고 전해지며 사망 이후 한국 정부는 그의 시신을 서울로 모셔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하와이,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 독립운동의 무대였던 곳 이승만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하와이에서 사탕 수수밭 노동자로 시작해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1909년 박용만 선생도 하와이에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해 군사교육을 실시하며 무장 독립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즉 하와이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 독립운동과 이민사 그리고 지도자들의 삶과 죽음이 녹아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결론 와이키키는 휴양지이자 역사 현장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세계사가 요동쳤고 미국 대통령들이 휴가를 보냈으며 한인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깃든 땅이었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의 마지막 숨결이 머문 곳 이국적 풍경 뒤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 그 중심에 호놀룰루와 와이키키가 있습니다. 다음은 와이키키와 호놀룰루 주변의 볼거리와 할거리입니다. 와이키키에서는 바다와 문화, 역사, 쇼핑, 체험이 모두 어우러진 다양한 즐길거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와이키키 해변에서는 서핑, 스노클링, 스탠드업 패들보드와 같은 해양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해변을 따라 산책하거나 일몰을 감상하며 여유를 즐기는 것도 매우 인기 있습니다. 와이키키에서 멀지 않은 다이아몬드 헤드 트레일은 비교적 짧은 산책 코스로 정상에 오르면 호놀룰루 시내와 태평양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전망이 펼쳐집니다. 저녁 무렵에는 후히오 비치 파크에서 무료로 열리는 훌라 공연과 횃불 세리머니도 감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면 이올라니 궁전을 방문해 보세요. 하와이 왕국의 마지막 여왕이 살았던 미국 유일의 궁전으로 내부 투어도 가능합니다. 알로하 타워는 옛 항구의 상징으로 전망대에서 호놀룰루 항구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인연도 중요한데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은퇴 후 노년을 보낸 곳이 바로 호놀룰루입니다. 그의 마지막 거처는 오늘날에도 역사적 표지판과 함께 남아있어 조용히 방문해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쇼핑과 먹거리도 풍부합니다. 세계 최대의 야외 쇼핑몰인 알라모아나 센터는 다양한 브랜드와 레스토랑, 푸드코트가 입점해 있고 와이키키 중심에는 전통적인 느낌을 살린 인터내셔널 마켓플레이스가 있어 산책하며 기념품을 고르기에 좋습니다. 낭만적인 체험으로는 선셋 디너 크루즈가 있습니다. 와이키키 앞바다를 유람선이나 요트로 항해하며 저녁 식사와 함께 일몰, 훌라 공연, 라이브 음악을 즐길 수 있어 커플이나 허니문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하와이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면 루아우 축제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와이 전통 음식과 춤, 불쇼가 함께 펼쳐지는 이 체험은 하와이의 알로하 정신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는 호놀룰루 동물원과 와이키키 수족관이 좋습니다. 동물원은 열대 지역의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수족관은 하와이 해양 생태계를 교육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어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기 좋습니다. 먹거리로는 말라사다로 유명한 레너드 베이커리, 줄 서서 먹는 우동 맛집 마루카메 우동, 해변이 보이는 레스토랑 듀크스 와이키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와이키키는 단순한 해변 이상의 가치를 지닌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는 하와이의 핵심 관광지입니다. 원하신다면 하루 또는 이틀 코스로 구성한 여행 일정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 한반도에서는 호랑이가 갓을 쓰고 담배 피우던 시절 하와이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서로 다른 부족이 여러 섬에 흩어져 살던 시절 한 명의 전설적인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카메하메하 왕 1세입니다. 1795년 카메하메하 대왕은 용맹한 전쟁 끝에 오아후를 포함한 대부분의 섬들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1810년 마지막으로 하와이 섬의 왕이 항복하면서 하와이 제국이 완성됩니다. 그의 통치 아래 호놀룰루 항구는 무역 중심지로 급성장합니다. 고래잡이 선박, 높이상, 무역선들이 드나들며 유럽과 아시아 문물이 들어오게 되었죠. 하와이 왕국은 당시 강대국들과의 외교에 매우 능했습니다. 특히 영국, 프랑스, 미국과의 균형 외교를 통해 독립국으로 인정받으려 애썼습니다.
1824년 하와이 왕족들이 영국을 직접 방문해 조지 4세 국왕을 아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여행 중 국왕 카메하메하 2세와 왕비가 홍역에 걸려 런던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때 하와이와 영국의 외교 관계가 깊어졌고 오늘날 호놀룰루에는 하와이 하오 교회라는 유럽식 건물도 남아 있습니다. 1820년부터 미국 선교사들이 하와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와이 사람들은 문자, 교육, 기독교, 서양식 의복과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상인들과 사탕수수 농장주들이 들어와 하와이 경제를 점점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하와이의 왕권을 위협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왕 릴리 오칼란이 여왕은 하와이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왕권을 회복하려는 새 헌법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미국 상인들과 백인 농장주들은 이를 두려워했고 결국 미국 해군의 지원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1893년 여왕은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평화적으로 왕궁을 떠났고 하와이 왕국은 미국계 임시정부에 의해 폐위됩니다. 하와이를 무력으로 병합한 미국은 1898년 스페인 미국 전쟁을 계기로 태평양의 전략기지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하와이를 공식적으로